할아버지가 읽으시다 놓아둔 삼국지 연의의 한 장면을 읽고 있는 어린 꼬마 소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관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삼국지의 어떤 장면을 보고 이 소녀는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삼국지에는 정말 많은 명장면들이 넘쳐납니다. 삼국지는 역사소설이면서 동시에 인물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에서 이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유형을 모아놓은 인물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의 흥망성쇠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삼국지는 필독의 교양 서적이고 특히 지식인들은 반드시 읽고 또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포섭해야 하는 최고의 문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히 전쟁의 역사를 소설로 기술하고 묘사하는 문학작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지 연의가 정사와는 다른 많은 장면들과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리고 스토리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각색한 것들이 많지만 이러한 각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또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많은 교훈이 함께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삼국지 연의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 스토리에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조화와 단합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적 요소들을 기술하면서 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른바 처세 기술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처세의 기술과는 초연하게 자신의 능력과 신념만으로 시종일관 올곧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들도 다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처세의 기술의 대가라면 조조를 들 수 있고 올곧은 삶의 표본이라면 관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조가 끝없이 관우를 흠모하고 품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간 본성의 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조조 역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한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를 관우와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만약 조조가 삼국지의 대세를 휘어잡은 절대 권력자로서의 환경과 신분이 아니었더라면 즉 관우와 같은 상대적으로 미천한 신분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난세를 겪어야 했다면 조조 역시 관우와 같은 일면을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조의 그러한 이른바 간웅으로 불리는 처세술과 행태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신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갖추고 또 행해야 하는 운명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자신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한시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 자신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동탁을 암살하고자 했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미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조조가 실질적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현실의 삶에서의 승자의 유형은 조조와 같은 이른바 간웅의 유형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고 이는 곧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또 하나의 교훈으로 높은 깃대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소설 TV를 운영하면서 현 시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다수의 비유와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만 조조가 던지는 정책 메시지는 곧 현실에서는 이상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을 토대로 진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 완벽에 가까운 정치 시스템이자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문이 존재하고 거문과 격언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진리로서 모두에게 수용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과 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혹은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실패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문은 바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 모두의 적이 되고 만다. 즉 이상과 진리를 융화한 정책은 이상을 쫓는 이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공명과 더불어 가장 이상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그려지고 있는 관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멸망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등장한 스량태수 동탁이 황제를 오로지 하면서 절대 권력을 잡고 분탕의 정치지를 이어가고 있을 때 동탁을 제거하고자 일어선 원수를 축으로 하는 동맹군들이 동탁군을 맞아 전선을 형성하고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원수의 동맹군이 동탁의 여포군과
호로관에서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마주한 두 진영은 동탁군의 화웅을 상대로 동맹군의 장수들이 각각 일기토를 치르지만 동맹군의 장수들은 모두 화웅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고로 장수들이 1대1로 맞붙는 일기토 역시 각색한 소재로 실제로 일기토가 있었던 것은 정사에 의하면 일기토 기록은 아주 소수일 뿐이고 연의에서 일기토 장면들은 거의 모두가 창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전쟁 이벤트인 일기토를 삼국지 연이 흥미를 북돋운 데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화웅에 맞선 동맹군의 장수들이 모두 죽어나가자 선뜻 나서는 장수들이 없을 때 이윽고 관우가 출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소와 원술 등의 동맹군 수령들은 일개 마궁수 따위가 감히 나선다고 꾸짖지만 조조만이 관우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들을 설득해서 관우가 마침내 화웅과 대적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가 관우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는데 이 술을 두고 전별주라고 부릅니다. 사실 전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이 술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별주는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즉 전투에서 필히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승전주례서의 의미와 혹 패했을 때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이라는 의미로 투쟁과 생사를 그 본질로 하는 사내들의 세계에서 나누는 술 중에서도 최고의 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술잔을 보고는 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오겠소. 만약 술이 식었다면 나의 목을 베시오. 물론 이 대사는 관우의 출전 장면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창작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의 대사는 이외에 다른 버전들보다도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와 들겠소. 그리고 화웅의 목을 들고 돌아와서는 술이 아직 식지 않아 좋구려 등의 버전이 있지만 아직 술이라고는 할아버지들께서 제삿날 등에 몇 방울 먹여주는 그 술맛밖에 모르는 7살 꼬마는 위에 관우의 말에 그만 평생 관우의 팬이 되고 맙니다. 술이 식어 있으면 나의 목을 베라는 관우의 저 자신감.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동맹군 수령들을 향한 힐난과 조소가 담겨있는 듯한 관우의 저 위풍당당한 모습. 그리고 마침내 화웅의 목을 들고 돌아오는 관우. 여기에 아직까지 따뜻한 술. 그러나 이 모든 극적인 소설적인 요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우의 저 태산 같은 자신감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 이 부분이 바로 7살 소년이 나는 관우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유였습니다. 실력과 자신감. 물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실력은 또한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도한 또 하나의 소설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명의 동맹군 장수들이 모두 화웅에게 목이 달아난 장면에서야 관우가 비로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실력은 뛰어났는데 아무 데서나 나서는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혹은 나대기를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서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인 줄 착각한다라고 하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게 되면 그 인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처음에는 대단한 환호와 갈채를 받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인물 스스로가 자신을 속박해 놓은 사슬이 되고 맙니다. 즉 만약 한 번이라도 그 인물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비판과 비난이 돌아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떠밀려 나서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을 때는 지나간 공로들이 모두가 그 한 번의 실패에 파묻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보석일수록 장롱 깊이 간직해 둔다는 격언처럼 귀하고 값진 것은 그렇게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고전 이들의 행동은 이러한 계산 밖에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뿐 그 어떠한 계산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당당한 자신감,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꾸밈없이 행한다. 이것이 바로 7살 소년이 관우에게서 받은 평생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그때부터 반백년 이상의 세월을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지연이 관우의 술잔이 식기 전에 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